18일 화요일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이번 주 방역 중대기로에 섰다. 통제 못하면 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라는 방역 당국의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자, 정세균 총리 오후 5시에 대국민 담화도 한다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이 더위까지 너무 덥습니다. 저도 잠깐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갔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회사 구내식당에서 해결을 했는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 데프리카, 대구는 38도까지 오른다죠. 이런 판국에 또 마스크까지 써야 하니 자, 무더위에 코로나에 중요한 일 아니시면 외출하지 마시고요. 댁 내에서 시원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저희 3.10 중계석과 함께 하시죠.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현장 전해드리죠. 슉! 예, 먼저 확진 판정받고도 턱스크 쓴 전광훈. 슉! 다음은 코로나 확산에 다시 무관중, 무관객. 슉! 마지막 건강 이상설 아베 8월 말 사임설까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채널 15번 도와주십시오. 어제는 방송이 쉬었어서 시청률이 없습니다. 3.10 중계석 시작하죠. 네, 오늘 제 옆에는 지난주에도 나왔었죠. JTBC 정치팀 임설아 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임 반장, 우리한테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청률이 아니고 건강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역. 예, 시청률도 중요합니다. 방역, 건강 다음에 시청률. 알겠습니다. 자, 갈 길이 멉니다. 첫 번째 현장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네, 코로나19 테러리스트는 누구인가입니다. 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지만 직무정지 상태라 뭐라고 부르기 좀 애매한, 그러면서 이 서울 성북 장의동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목사 어제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자, 바로 광화문으로 떠나보시죠. 이 집회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흉보구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흉보구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terrorized our church with the Wuhan virus. 우리 교회는 그동안의 모임과 집회에서 철저히 방역을 했기 때문에 Our church has consistently followed the correct procedures 그 against this virus. 어마어마한 집회 속에서도 바이러스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And it's never there has been a virus uprising in our church for the past months. 오늘 행사를 앞두고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 모임에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But a sudden outbreak at our church. It's ridiculous. 지금부터 또 15일 동안 저는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라고 합니다. 저는 But what did they said to me? 여러분과 물어보겠습니다. I want to ask you.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I want to ask you. I have to say something. 네, 지금 정광훈 목사가 한 기독교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더니 북한에서 이 코로나균을 퍼뜨린 게 아닌가 싶다, 뭐 이런 말도 했던 걸 봤는데, 어쨌든 들으신 것처럼 누군가가 교회에 퍼뜨렸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전의 희생양이다, 뭐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8.15 광복절 집회를 앞두고 특정 세력이 바이러스 테러를 하기 위해 교회에 들어왔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건데요. 광복절 집회가 문재인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성격의 집회란 건 진작부터 예고됐던 만큼 이 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로 그런 테러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신천지 사태 때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고 선을 긋기도 하면서 말이죠. 예, 뭐 말씀하신 그런 주장에 과연 얼마만큼의 시민들이 동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워낙 전국적으로 또 그리고 일부 교인들의 돌발 행동 계속 지금 속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간에서는 도대체 테러리스트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말까지 나온단 말이죠. 자, 제일 황당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었는데, 자, 어떤 한 여성 신도가요, 남편의 손을 깨물고 도주를 했다면서요. 네,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이 의료원 이송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4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여성은 시 관계자들이 집을 방문하기에 앞서 낮 12시 15분쯤 갑자기 만류하는 남편의 손 부위를 깨문 뒤에 성경책을 챙겨 집에서 달아났습니다. 당시 시와 경찰은 CCTV 등을 통해서 추적을 했지만
휴대전화도 두고 사라져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죠. 지금 저 여성분이 진짜 성경책을 들고 있네요. 네. 왼쪽 손에. 자, 또 다른 50대 신도 조금 전에 또 들어온 속보인데 경기도 파주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던 중에 또 탈출을 했다고요. 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파주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던 50대 신도가 오늘 병원에서 도주했습니다. 아유야. 파주시에 따르면 병원 직원이 오늘 오전 8시쯤 신도가 격리 치료 중이던 병실에 배식을 위해 들어갔다가 이 신도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요. CCTV를 토대로 경찰에 탈출 신고를 했죠. 아니 자기들 치료해준다고 이렇게 병원에다 모셔놨는데 도망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참 아무튼 이 사랑제일교회 전반적인 예배 방식 또 방역 수칙에 많이 어긋나 보인다라는 지적도 그동안 많았는데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쟤는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일단 떨어져 앉아있기는 신경계통의 한데, 병도 떠나갈지어다. 그래도 조금 복잡한 그렇죠. 마음의 병도 일단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죠. 거리두기 정도만 지켜주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저 성가대 이거 찬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노래를 크게 부를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 보면 뭐 비말이 이렇게 전파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침방으로. 자 이렇게 아무튼 뭐 사랑제일교회가 그 성전 내부나 이렇게 뭐 식당, 주차장 이렇게 밖에서 뭐 분산해서 예배를 진행하긴 했는데 글쎄요 저게 저거는 좀 많이 좀 이렇게 네, 거리두기조차 아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저런 통성 기도나 뭐 저런 막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하는 저런 찬송 본인들도 이렇게 목청껏 주님을 외치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네. 옆 사람한테 비말이 전달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2일 직전까지 대규모 실내 예배와 합숙 예배가 진행됐는데 예배에 참석한 교회 관계자들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뿐만이 아닌데요.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서도 방역 수칙을 이거 좀 안 지킨 것 같다라는 모습들이 비춰졌는데 영상 한번 보시죠. 반드시 이것을 해내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나섰습니다. 야, 저렇게 손을 잡고 있어요. 손을 잡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저게 그리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예. 거리두기도 지켜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또 마이크를 저렇게 돌려 쓰고 말이죠. 예. 일단 저렇게 뭐 주먹 악수는 하는데 이미 그 전에 뭐 방역 수칙은 거진다, 뭐 지키지 않은 그런 상황에도 손 잡잖아요. 예. 마이크 위에 뭔가 이렇게 덮개라도 씌우거나 뭐 그런 네. 최소한의 조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마스크를 걷는단 말이죠 지금. 저기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회장도 보입니다. 예. 문제는 이 전 목사가요 수천 명의 인원이 밀집한 광복절 집회에 참석을 했다는 건데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서 전 목사는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벗은 채 마이크를 쥐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들이 그 같은 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이크를 돌려 쓰는 문제가 참 그런데 그런데 이 광화문 집회 참석 전에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광 목사한테 집에서 격리하고 계십시오라는 통지서가 왔다고 하던데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전 목사는 서울시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는 의혹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명까지 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전 목사 측에서는 격리 통지서 서명을 집회 참석 이후인 6시쯤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당국의 조사가 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광화문 집회 15일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지금 뭐 온 나라가 지금 벌집이 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정말 비상이 걸렸는데 이 해당 집회에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도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8일 기준 이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3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아이고, 나타났습니다. 네. 현재까지 양성률은 16.1%, 예, 꽤 높은 편이고요. 그러네요. 예, 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등의 방역 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면 바이러스 전파가 더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신천지 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천지 때는 아무래도 대구라는 뭐 이렇게 한정된 지역에서 집중됐던 반면에 이게 지금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네.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런데 과거에 이 정광훈 목사가 바이러스 그까짓 건 뭐 약간 좀 이렇게 가볍게 이 상황을 생각하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내가 초대해놨습니다. But after church, I invited an expert. 여러분 이번에 온 이 전염병은요 야외에서는 전혀 전염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예배에 참여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요. 하나님은 각종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그 성을 보아하네 설령 안 고쳐도 괜찮아요. 왜? 우리의 목적지가 하늘나라는 거야. 자, 우리의 목적지가 하늘나라다. 하늘나라로 갈 거니까 괜찮다. 이거 코로나 이 상황을 너무 좀, 그러니까 물론 뭐 신앙적인 기초에서 저런 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안이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다. 전 목사가 이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던 지난 2월에도 서울시의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서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며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라며 신도들을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자, 바로 그랬던 전 목사 어제 확진 판정을 받고 구급차로 이송될 때 장면도 보여줬는데 한번 그것도 보면서요. 예, 자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의 모습인데 온 몸을 다 감싸도 주변에 이 진짜 불안불안한 판에 마스크를 또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도 저 사진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난 17일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예. 지금 어디로 갔죠? 지금 병원으로 서울의료원으로 서울의료원. 이송된 상태인데요.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이송이 돼서 전 목사는 이 구급 차량을 타고 가는 과정에서 저렇게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린 채 웃으며 통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 전 목사 옆에 있는 저분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 좀 걱정이 되는데 자, 그리고 또 이게 당연히 또 오늘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광훈 목사 이 황교안 전 대표하고의 가깝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그동안 자주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 황교안 전 한국당 대표가 전 목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태극기 보수의 지지를 얻었지만 그렇죠. 반대로 중도 보수층의 표심은 잃어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총선 참패 뒤에 강경 세력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 이런 당 안팎의 요구도 상당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지금 임설아 반장이 얘기해준 그런 과거들 때문에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과 통합당 양측이 세게 격돌을 하고 있다는데 잠깐 얘기 들어보시죠. 정광훈 목사는 방역을 방해하고 코로나를 확산시킨 법적, 도덕적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정광훈 목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광훈 목사를 비호한 당내 인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려운 그런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광화문 집회는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에 반대하고 정권을 비판했다는 그 메시지는 또 달리 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자, 민주당은 통합당과 전광훈 목사를 한 묶음으로 해서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네요. 사실 그날 집회에 통합당에서는 홍문표 현역 의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이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이 집회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통합당은 오늘 오전에 정광훈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고 우리와는 무관하다 이런 논평을 따로 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유치한 정치 그만하라 이런 언급까지 하면서 정광훈 목사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자, 전 목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될까요?
우선 치료를 받은 뒤에 이제 조사도 받아야 할 테고요. 무엇보다 저는 그 신도들 명단 공개에 좀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예,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정오 12시 오후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누적 확진자 수는 457명인 걸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현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관중도 관객도 없는 다음 현장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또 개봉 취소, 또 무관중입니다. 그제부터 정부가 서울, 경기 지역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했죠. 조금 생기가 도는가 했던 민간 부문, 갑자기 여기도 취소, 저기도 취소,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먼저 극장가부터 보시죠. 네, 코로나19로 관객이 대폭 줄었다가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다시 극장가 활기가 도는가 싶었는데 몇몇 한국 영화 평소처럼 며칠 만에 100만 명도 막 넘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지난 광복절 연휴에 나흘간 200만 명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황정민, 이정재 주연작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봤다고 합니다. 개봉 12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100만 돌파를 앞둔 OK 마담도 있습니다. OK 마담 그 엄정화 씨 5년 만에 그 복귀작, 영화 네, 복귀작. 맞습니다. 임 반장 보셨어요, 이거? 이거 저 아직 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었구나. 네. 일하시느라고. 네. 자, 아무튼 그리고 69세라는 또 우리 영화도 참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물 들어올 때 한참 노를 잘 적고 있었는데 이 개봉을 앞둔 영화들이 이렇게 줄줄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일 개봉하기로 했던 영화 국제수사 그것도 연기했다고 하고요. 영화진흥위원회 이 추경 예산을 재원으로 마련했던 6,000원 영화 할인권 이벤트를 닷새 만에 잠정 발급 중단을 했다는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줄줄이 취소하게 되면 배우들 아쉬움도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들 입장에서는 광고, 이제 영화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좀 줄어들기 때문인데 국제수사에 출연한 김희원 씨. 김희원 씨. 예, 그 김희원 씨가요.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홍보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개봉이 연기됐다고 했었고요. 아직 추후 개봉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벌써 두 번째 연기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계속해서 연기가 되겠군요. 자, 그런가 하면은 제작 보고회를 또 온라인으로 진행한 작품도 있다는데, 자, 바로 이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누군가요?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 송중기, 김태리 씨의 주연작 승리호인데요. 네, 김태리 씨 같은 경우는 영국 유학을 갔다 왔는데 국내 최초로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에서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라 반장이 송중기 씨하고 좀 연이 있지 않나요? 잘 모릅니다. 그러세요? 네. 아무튼 자, 진선규 씨도 나오고 유해진 씨도 나오고 상당히 블록버스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예식도 취소되고 있다. 바로 이분이죠. 예, 보여주시죠. 배우 강소라 씨입니다. 예. 아니, 저는 연애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결혼 소식을 알렸어요. 예, 저도 어제 그 소식을 듣고 좀 깜짝 놀랐었는데 이 예비 남편은 연상의 비연예인이라고 합니다. 어제 팬카페에 손편지를 공개했는데 저 강소라가 이분은 성시경 씨자 그냥 어느 행사장 예, 자료화면이죠. 예, 그렇죠. 예, 저 강소라가 8월 말에 결혼하게 됐다라고 공개를 했더라고요. 8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예식은 취소하고요. 직계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만 마련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루머까지 있었는데 소속사에서 혼전 임신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혼전 임신은 아니다. 강소라 씨 나이가 지금 찾아보니까 1990년생 31살. 이더라고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자, 비슷한 상황인 사람들이 또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결혼하는 부부들도 있다고 해요. 온라인? 네. 자, 그러면 그것도 잠깐 볼까요? 예, 온라인으로 결혼하는 부부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네네, 보여주시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하객들을 초청하기 좀 어려워졌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온라인 결혼식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을 유튜브로 이제 생방송을 하고 하객들한테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객들이 실시간 이제 축하 메시지를 또 보내는 거예요. 네. 그거 아주 뉴스에 나왔더라. 이것도 가능하겠다. 아니 이게 은근히 좀 매력이 있어가지고 네네. 코로나19 끝나도 네. 트렌드로 자리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돈도 절약하고 그죠? 야, 저 그러면은 축의금은 어떻게 할지 그건 좀 궁금하네요. 네. 아무튼 뭐 예전에 스몰 웨딩 이런 게 유행이었는데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웨딩도 트렌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아무래도 뭐 의례보다는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예. 그리고 결혼정보회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 10명 가운데 6명은 온라인 결혼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해요. 다만 실제로 온라인 결혼식이 확산될지 묻는 질문에는 67%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모두가 지금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현장은 아베 총리의 이것 때문에 일본에 비상이 걸렸답니다. 헤드라인 보시죠. 아베의 수상한 걸음걸이입니다. 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우리식으로 읽으면 안배 진삼 총리의 건강 이상설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후임자 문제까지 거론될 만큼 분위기 심각하다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현장 일본 도쿄로 가시죠. 어제 이 도쿄의 한 대학병원 앞인데 까만색 세단들이 저렇게 줄지어오는데 무슨 일입니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병원에서 7시간 30분 동안 검진을 받았습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오전 10시 30분쯤 도쿄 게이오 대학 병원에 들어가 진찰을 받았고 오후 6시쯤 병원에서 나왔다고 보도를 했죠. 그 얼마 전 그 일본 주간지 보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피를 토했다고 말이죠. 네. 그 진짜 어디가 좀 아픈 겁니까 이거? 총리실은 일단 통상의 건강 검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진은 예정에 없던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게다가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13일 같은 병원에서 이미 정밀 검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전에 6개월에 한 차례 정도 검진을 받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2달여 만에 7시간 넘게 검사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죠.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도 회사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면 1차에서 뭔가 좀 이상 소견이 나오면 다시 재검을 맞습니다. 받잖아요. 네. 얼마 전 이 보도도 됐는데 이 아베 총리 걸음걸이가 최근 급격히 느려졌다. 잠깐 보시죠. 그 장면. 예. 네, 아베 총리 출근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4월 달엔 꽤 활기차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최근 8월의 모습도 잠깐 보실까요? 예. 자, 일단 말씀하신 대로 4월 6일 예. 걸음걸이는 빨라요. 빠른데 8월이네요. 확실히 좀. 예, 좀 느려진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4월엔 17조 16이었고 네.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8월엔 19초 09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느려졌죠? 그러니까요. 예. 확실히 뭔가 좀 그렇죠. 자, 걸음걸이 말고도요. 또 좀 의심스러운 영상이 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보시죠. 자, 이건데 지난 15일 우리에게는 광복절, 일본에겐 종전일 아베 총리의 모습 보셨나요? 약간 휘청. 네, 휘청. 네. 굉장히 평평한 길인데 약간 휘청하는 모습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15일 아베 총리가 해외 전사자들을 추도하는 지도리가 후치 전몰자 묘원을 찾아 헌화할 때 잠시 비틀거리는 모습이 팀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달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각각 열린 원폭 75주년 기념 행사에는 또 부쩍 수척해진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죠. 지금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과로했다, 사활을 걸었던 올림픽이 연기돼서 충격을 받았다 등등 측근들도 뭐 제발 좀 쉬라고 할 정도로 본인이 아무튼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3가지 문제. 코로나 장기화, 폭우 재해, 최악의 경제 성적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도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민영방송 NTV는 아베 총리가 얼마 전부터 고가의 영양음료를 마시기 시작했다는 보도까지 했고요. 아베 총리는 예년과 달리 올해 오봉 연휴에는 귀성도 안 하고요. 취미인 골프도 치지 않은 채 칩거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베 총리 건강 이상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영상 한번 보시죠. 健康問題についてはですね、私は今までの生涯の中で一番健康だと思っております。その持病のですね、潰瘍性大腸炎というのはもうこれ、中学を卒業する頃からずっと悩まされてきたわけでございますが、画期的な新薬で、これは無事今元気に全く問題がなくなったわけでございます。 자, 어쨌든 저렇게 뭐 아프다 이런저런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후임자 얘기, 포스트 아베를 노리는 사람들의 얘기도 솔솔 뭐 이렇게 들리는데 뭐 심지어 8월 말에 사임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보도가 나온다던데. 예, 현재 부총리 아소다로 재무상이 대행할 것이다라는 소문까지 돈다고 합니다. 특히 8월 말 사임설, 특히 24일이 될 거란 얘기까지. 왜 24일이죠? 예, 외삼촌인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의 연속 재임 2,798일을 넘어서는 날이 24일이라고 합니다. 그 기록은 깨고 물러나지 않겠냐, 뭐 이런 분석이 있는 거죠. 기록갱신에 대한 약간의 그런 욕심이 있는 거군요. 소문일 뿐이지만. 자, 좋습니다. 자, 아베 총리의 건강 우리나라 외교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포르투갈에서는 물에 빠진 여성을 구한 한 사나이가 화제라는데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한 남성이 바다에서 열심히 어디론가 수영을 하고 가는데 저기 보트가 뒤집혀서 사람들이 빠져 있네요. 네네네. 자, 그런데 저분 장난 아닌 분이라면서요. 예, 여성들을 구한 남성은 바로 포르투갈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예. 휴가 첫날 포르투갈 남부 알가르브의 한 해안가에서 아침 수영에 나선 대통령이 카약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물에 빠진 광경을 목격하자 바닷물을 헤엄쳐 여성들에게 다가갔고요. 다른 사람들은 제트스키를 타고 도착했고 함께 여성들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름이 마르셀루 헤벨루 대수자. 네. 자, 아무튼 저렇게 마르셀루 대통령 나이가 올해 72이라고 하는데 야, 저 나이에 좀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예, 이 대통령이 구조 작업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뒤집혀서 물을 먹었다라면서 조류가 너무 이렇게 강해서 제대로 헤엄을 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상당히 겁을 먹었다 이렇게 상황을 전하기도 했었고요. 예, 유튜브 아이디 한태룡님은 남자였으면 안 구했을 거다 이런 지금 실시간 반응을 보내주셨는데 설마 그랬겠습니까? 예, 당연히 구해야죠. 그럼요. 예.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죠? 이 모습은 해안에 있던 관광객들에 의해 촬영이 됐고요. 소셜미디어에 공유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르셀루 대통령 그 악수하는 영상도 제가 봤더니 어찌나 이 악의 힘이 좋은지 악수를 하면서 그냥 사람을 막 휘두르더라고요. 자, 한편 영국에서는 경찰이 펭귄을 구조한 일이 있었다고 하죠? 네, 현재 시간 16일 영국 노팅엄셔주에 있는 길가에서 펭귄이 구조됐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들이 도로변에서 펭귄을 마주쳤어요. 당시에 펭귄이 뒤뚱거리며 도로 한복판을 돌아다니고 있었고요. 이 펭귄은 인근 마을 농장 울타리에서 탈출해서 약 1.6km를 혼자 걸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B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펭귄이 남극에서 안 살고 농장에서 살아요? 물론 뭐 EBS에서는 살기도 하지만. 예, 농담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훔볼트 펭귄은 페루 해안가 사막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세계 자연보전연맹에서 취약 등급으로 지정된 멸종 위기종입니다. 사막에서도 사는군요.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아베 총리 건강 이상설 등등 해외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자, 지금 시각이 오후 3시 38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 자, 지금 보시면 역시나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우려 많은 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다는 걸 검색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맨 첫 번째가 코로나 3단계가 1위였는데 임 반장 아직은 아니지 않나요? 네, 아직은 아니죠.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강도에 따라서 최소 1단계에서 3단계로 분류가 되잖아요. 서울과 경기도는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데 이 오후 회의에서 전국 단위로 이를 격상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정세균 총리가 한다는 그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이니까. 네,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3단계는
완전한 거리두기 조치이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상황의 경우에 단행하는 것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아직 선을 긋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5시 담화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서울과 경기에서만 2단계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 예. 이게 지금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라고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예. 안디옥 교회는 또 무슨 교회인가요? 서울 노원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인 한 명이 학예수련회를 갔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회 교인과 가족들 검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확진자가 15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내일부터는 또 전 군의 군인들 휴가가 2주간 중단된다는 소식도 지금 실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임설아 변장 2번째 출연 어땠습니까? 네, 즐거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고하셨고요. 저는 오늘 밤 뉴스룸에서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